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오늘장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장 이 삼성전자가 최고치 경신하면서 2080선 지켜내면서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 파생상품 등 이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함께 풀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오늘 목요일 원포인트 투자 레슨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이 토겐스탁의 전문가분들인 스타분들이 출연을 해서 이 현재 증시에서 가장 필요한 국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교육 진행해 주실 겁니다. 특히 가장 핫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토겐스탁의 스타분들이 출연을 해서요. 이 수익을 올렸던 포인트들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니까요. 이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역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유튜브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요. 이 상담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에 이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요. 들어가시면 국내 및 해외 투자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정답자 3분에게는요.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이 중에 한 분에게는 기프티콘 1만 원 상당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진짜로 선물을 주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이렇게 저희가 기프티콘을 드리면 바로 이 시청자분께서 인증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시청자 퀴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2019년까지 FOMC 회의는 몇 번이 더 열릴까요? 자,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2019년까지 FOMC 회의는 몇 번이 더 열릴까요? 1번, 2번은 2번, 그리고 3번은 3번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투자의 맥 짚어보는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원포인트 투자 레슨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김태성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오늘이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일단 뭐 제가 화요일 날 한번 G3 종목 회담에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렸었고요. 또 이제 요 며칠 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들썩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 가지면서 저희 회원들과 한번 공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네. 또 파생 상품으로 가보면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유가의 급등락 그리고 어제 이제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매매에 좀 집중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좀 주식 그리고 파생 상품 등을 교육을 진행하는 원포인트 투자 레슨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FOMC 회의에서 0.25%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사실상 추가 인하 시그널이 없이 끝났는데요. 지금 7월에 이어서 2회 연속 기준 금리를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FOMC 회의와 더불어서 오늘 이 전기 전자가 이제 주도주 역할에 충실을 하면서 삼성전자 등이 이제 최고치 경신을 했죠.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권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시황이나 이제 투자 전략 같이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시장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강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나홀로 강세였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좀 붙어줬습니다만 네. 그 강한 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삼성전자의 매수세였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날은 흔히 이제 지수의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맞습니다. 지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사실 전일 대비 굉장히 뭐 시장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강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나홀로 강했던 네.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좀 상승시켰던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장중에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반도체 IT의 투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네. 시장의 전반적인 매기세가 반도체 IT 뭐 부품주, 소재주 이쪽으로 붙어가면서 제약바이오에서는 반대로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시장이 상승할 때 보이지 않았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네. 오히려 오늘 조정 시에 좀 보였다라는 부분은 예전처럼 폭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결국에 이제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하는 했죠. 0.25%, 뭐 25bp를 지금 내렸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네. 이 연준 의장의 발언이 가장 주요한 네네. 포인트였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 인하는 했지만 다음에 또 추가 인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 좀 시장을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장의 기대치에 지금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그동안에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던 것은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완만해졌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네. 바로 금리 인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실망감을 내비치다 보니까 오히려 네. 금리 발표 후에 바짝 올랐던 이 나스닥 지수가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해외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혼조세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추가적인 발언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또 완만하게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즉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지금 공존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 해외 시장은 지금 호재와 악재가 지금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혼조세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태성 대표님 이 지난주에 고엔스탑이죠. 이 고엔스탑 시스템을 설명을 듣고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자기 보유 종목과 이제 자기 보유 종목을 시스템과 그리고 김태성 대표님이 보는 시각에서 상담을 해달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이 간단하게 좀 한번 상담 들어온 내용을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상담입니다. 제가 이 방송 전에 펜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상담이 밀리는 관계로 한 번에 세 종목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으세요. 네. 네, 지금 8474님이 LB세미콘 매수가 1,300원에 비중 30%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 3523님께서 SK하이닉스 매수가 77,000원, 비중 15%, 목표가를 얼마나 봐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9659님, 이 마니커, 이 육개주 관련주죠. 마니커 매수가 1,325원, 비중 10%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세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LB세미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두 가지 테마와 엮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들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좀 많이들 아시고 있고요.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방탄소년단 관련주로도 아마 많이들 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맞습니다. 100% 자금을 투자한 LB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자회사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관련 이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LB 세미콘이 두 번째 이슈, 즉 BTS 관련주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엮이면서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시스템 반도체 때문에 올라왔다라기보다는 네네.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너무 오버슈팅이 나온 지금 구간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는 일단은 계속해서 좀 들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네. IT 원투, 즉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가져가시되 지금 매수 가격이 아마 1,300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지금 현재 이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구간입니다. 네. 일단 10,000원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 약손실 구간부터라도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네. 화면에 저희 이제 고엔사 제가 이제 시스템을 띄워놓고 네. 세력 매집선을 좀 봤습니다. 최근에 뭐 요 며칠 올랐죠. 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 매집선이라고 하는 기관과 외국인을 제외한 메이저 수급들의 이제 매집 양도 네.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기술적 반발세는 나올 수 있지만 추세를 되돌리는 강한 힘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주포라고 하는 세력들도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이니 조금은 더 들고 가시다가 10,000원 부근에 오면 약손실 구간부터 비중을 줄여나가는 네.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B세미콘 현재 지금 10,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 현재 지금 우리 주도주죠. 네. 여기 매수가 77,000원 비중 15%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가를 좀 여쭤봐 주셨네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는 들고 가셔야 되겠죠. 네, 이거는 네. 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네.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가장 좋다라는 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사실 오늘 반도체 IT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건 역시나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 이제 내포되어 네네.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화면에 고엔사 프로그램을 띄워놨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LB 세미콘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 왜 LB 세미콘은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냐면 이 세력 매집선이라고 하는 이 초록색 이평선들이 LB 세미콘 때는 반대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네.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함과 동시에 지난주보다는 조금씩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LB세미콘은 기술적 반발세에 따라서 비중을 축소 의견을 드리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보유를 하면서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제가 감히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기보다는 시점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시점이냐? 바로 삼성전자가 강하게 조정을 받는 그 시점에 SK 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오랜만에 불이 붙어서 쭉쭉 가고 있으니 네.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 다만 삼성전자가 조정 물량을 낼 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늘어날 때 그때 SK 하이닉스를 조금씩 분할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만약에 중장기간점으로 붙으셨다 네. 하시면 저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10만 원까지 한번 봐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SK하이닉스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659님이 제시해 주신 이제 마니커 현재 지금 비중 10% 현재 매수가 1,325원 손절해야 될까요?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알았을 땐 동전주였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마니커가 만약에 모멘텀이 없었다, 네. 테마에 엮여있지 않았었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일단 마니커는 지금 강력한 테마로 연결이 네.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번 주에 갑자기 또 우리나라에 이제 발생이 되면서 네. 관련 육계 관련 대체 수혜주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좀 모습을 보였었고 네. 오늘은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은 조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성상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퍼지게 되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잠복기가 4일에서 7일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은 저는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주말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기다려 보면서 네. 일단은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오히려 더 좋지는 않을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세력의 매집선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물량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마니커 일단 노이즈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네. 이제 확산이 되냐 안 되냐의 기로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노이즈는 굉장히 많을 거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도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지금 당장 정리하기보다는 대외적인 뉴스를 보면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지금 이 문의 주신 분의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네.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원래는 동전주였거든요. 네. 즉 뭐 800원, 900원대였는데 1,300원 부근에 지금 매수하셨다면 거의 최근에 기록한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를 네. 하셨기 때문에 매수 가격까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네. 가벼운 비중만큼만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그렇게 나머지는 조금 이제 홀딩 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 금겹살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금겹살이 되면 아무래도 닭 쪽, 육개주 쪽을 좀 많이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담입니다. 이제 해외 선물 상담인데요.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 선물 중기 추세 시그널과 오늘 데이 트레이딩 시그널이 궁금합니다라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크루드오일과 나사 선물 관련해서는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아무래도 네.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상황에서 반등권역을 좀 줬던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나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이슈가 있고 나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상방이다, 하방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면 공개 방송을 합니다. 이제 공개 네. 방송을 실시간 저희 고엔스탑 시그널 기준으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 네. 방송에 오시면 그 실시간의 방향성을 보면서 네. 같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고엔스탑 시스템 오늘도 이제 같이 함께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김태성 대표님의 투자 전략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담 지났고 오늘 바로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